네, 오늘 살펴볼 표현은요. Who's going to? 누가 뭐 할 거니? 라는 표현이고요. 차근차근 말을 늘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누가 먼저 노래할래? 라는 표현이 있죠. Who's going to sing first? Who's going to sing first? 라는 말이 나오죠. 자, 나는 노래할 것이다 먼저. 자, 먼저 요게 의문문인데요. 근데 평서문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는 노래할 것이다 먼저 하면 be going to가 나오니까 뭔가를 할 것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I'm going to sing. 내가 노래할 것이다. first. 먼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사 who를 집어넣게 되면요. 여기 이 자리에 그러면 바로 의문문이 돼요. 이렇게처럼. 그러면 오늘 문장이 완성이 되죠. Who's going to sing first? Who's going to sing first? 라는 말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할 때 보통 우리는 sing a song이라고 그러죠. sing a song. 보통 a song을 안 써도 돼요. 그냥 sing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who's going to sing first? 누가 먼저 노래할래요? 자, 해볼까요? 누가 할래요? Who's going to? 자, 여기 익혀두십시다. Who's going to? Who's going to? 노래할래요? Who's going to sing? Who's going to sing? 먼저요? Who's going to sing first? Who's going to sing first?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실까요? 자, 누가 저녁 식사비 낼 거예요? 누가 낼래요? 라는 말이 되겠죠? 볼까요? Who's going to pay for dinner? Who's going to pay for dinner? 자, 먼저 뭔가의 값을 지불하다는 pay for, 이 전치사 for이 항상 같이 나오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for라는 말은 교환의 의미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서비스를 받으면 내가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돈을 낸다, pay가 돈을 낸다니까. 그래서 교환의 느낌이 나타나는 이 for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저녁 식사비 낼 거예요? Who's going to pay for dinner? 연습할게요. 자, 누가 할래요? Who's going to? Who's going to? 돈 낼래요? Who's going to pay? Who's going to pay? 저녁 식사비를요, 교환해 두십니다. Who's going to pay for dinner? Who's going to pay for dinner? 자, 됐고요. 연습 많이 이렇게 해보세요. 세 번째, 누가 그 경기를 이길까요? Who's going to 나옵니다. Who's going to win the game? Who's going to win the game? 자, win the game, 그 경기를 win, 이긴다, 우승한다 라는 말로 win을 쓰면 되겠습니다. Who's going to win the game? 자, 이렇게 간단한 표현이지만요. 이게 입으로 바로 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누가 할까요? 입에 붙였을까요? Who's going to? Who's going to? Who's going to win? 그 경기를요. Who's going to win the game? Who's going to win the game? 차근차근 피라미드로 늘려보세요. 네 번째 보실까요? 누가 이 프로젝트를 도와줄 건가요? 먼저 who's going to가 나오겠죠? Who's going to help me with this project? Who's going to help me with this project? 자, 여기서 with라는 느낌을 보게 되면 자, 이 느낌이에요. with가 보통 우리가 함께 있는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 보게 되면 이 프로젝트와 함께 있는 나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하나로 한번 보세요. 이 덩어리를. 그렇게 되면 누가 도울 건가요? 누구를요? 이 프로젝트와 함께 둘러싸여 있는 나를 누가 도와줄 건가요? 이 말이 돼요. 그래서 이 with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내가 이 프로젝트 하는 걸 도와줄 건가요? 이렇게 우리말로 옮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옮기시는 건 저는 상관이 없고요. 이 느낌을 아시고 이해하고 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e with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와 함께 있는 나,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who's going to 해보실게요. 자, 먼저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자, 시작해보죠. 누가 할래요? Who's going to? Who's going to? 도와줄래요? Who's going to help? Who's going to help? 이 프로젝트와 함께 있는 나를요. Who's going to help me with this project? Who's going to help me with this project? 먼저 이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죠. Me with this project 하나인데 근데 끊어줄 때는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Who's going to help me with this projec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요. 누가 이 어질러진 것을 치울 거니? Who's going to가 나올 테고요. Clean up this mess. 이 어질러진 것을 누가 치울 거니? Who's going to? 자, clean up 잘 보실게요. 보통 이제 clean 한다고 보면 청소한다, 치운다, 깨끗이 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느 것이든지 상관이 없고 또 하나는 이 up을 붙일 때 우리는 이 up이 있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굳이 네, 없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clean this mess.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원어민들이. 왜 그러냐면, 자, 일단 up이 들어가게 되면 요 느낌부터 볼게요. 운율의 느낌, 리듬의 느낌, 뭐 노래의 느낌. 네, up을 집어넣게 되면 뭔가 확실히 좀 뭔가 부드러워요. 이렇게. clean up this mess. 이렇게 쭉쭉쭉쭉 노래처럼 나오게 되는데 빼버리게 되면 clean this mess. 약간 조금 딱딱 끊어진다는 느낌이 들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up은 되게 강조의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up 이런 듯한 느낌? 뭔가 가득 찬다는 느낌. 여기 컨테이너를 보면 뭔가 up 되죠? 어디까지 가요? 이제 천장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뭔가 가득 찬다는 느낌, 100%의 느낌을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집어넣으시면 영어가 훨씬 더 부드럽게 입에서 나오게 돼요. clean up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s going to clean up this mess? 또 하나 mess를 보게 되면요. 이 뜻이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요. 어질러진 또는 어질러진 상황 또는 지저분하게 하다 이렇게 되죠. 잘 보신 품사를 보시면요. 어질러진 상태니까 형사고 어질러진 상황이니까 명사고 그럼 지저분하게 되니까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어떤 단어를 보시면요. 품사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위치에 들어가 그 자리가 품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자리에 들어왔나를 보는 게 영어에서 가장 편하고요. 이렇게 뭐 이거는 형사로 쓰이도 명사도 쓰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 마시고 대부분 다 쓰인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this mess니까 이러한 어질러진 것이니까 바로 네, 명사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who's going to clean up this mess? 자, 누가 할래요? Who's going to 치울래요? Who's going to clean up? Who's going to clean up? 네, 노래처럼 나오죠. 이 어질러진 것을요. Who's going to clean up this mess? Who's going to clean up this mess?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갑시다. 7번째 볼까요? 자, 누가 사무실에 있는 고장난 프린터를 고칠 건가요? 고장나 있나 보네요. Who's going to 고친다는 말이 뭘까요? Fix the broken printer in the office. Who's going to 나왔는데 여기서 고친다라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고친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겠죠? fix랑 repair. 느낌이 조금 달라요. 자, 먼저 단어 먼저 보실게요. 둘 중에 어떤 한 단어는 조금 가벼운 걸, 간단한 걸 고치는 거고 하나는 조금 심각한 거를 고치는 거죠. 어떤 걸까요? 단어 이제 길이를 먼저 보세요. fix 좀 짧죠? repair 좀 길죠? fix보다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조금 무거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repair는 뭐 수리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fix는 원래가 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fix. 근데 고정하듯이 이렇게 핀을 박아서 이렇게 고정하면 뭔가 고쳐지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고치는 걸 보고 우리는 fix라 그럽니다. 그래서 repair이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broken 보실까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실게요. The broken repair, the broken printer. 자, 고장난 printer, pp를 보셔야 되겠는데 3단 변화를 볼 때 break, broke, broken. 세 번째 이 pp, 과거 분사는 이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뭔가에 의해서라는 말. 그래서 뭔가에 의해서 뭐가 되어진이죠. 그래서 진은 고장나기 싫은데 뭔가에 의해서 고장나게 되어진이라는 형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네, 고장난 그냥 프린터라고 그러는데 엄격한 느낌, 어떠한 느낌상 뭐 하게 되어지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고장난 프린터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who's going to fix the broken printer in the office? 자, 보죠. 자, 누가 할래요? Who's going to? 자, 고칠래요? Who's going to fix? Who's going to fix? 뭘 고칠 건가요? The broken printer. Who's going to fix the broken printer? 어디에 있어요? In the office. 사무실에 있는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 Who's going to fix the broken printer in the office? 자, 여기서도 말을 만들어 가실 때 이 두 개를 먼저 보실게요. The broken printer, 그 다음에 in the office. 자, the office 보죠.
자, 영어는 먼저 작은 거를 먼저 얘기하다가 점점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얘기하는 게 영어의 어순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볼 때 뭐가 더 낮은, 뭐가 더 좁은 개념이죠? 브로큰 프린터죠. 여기 브로큰 프린터가, 여기 브로큰 프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범위를 확대해 나가니까 뭐가 보이죠? 사무실이 보이죠. 그래서 사무실과 이 프린터의 관계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치사 in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The broken printer and the office. 네, 8번째 볼까요? 자, 누가 우리 애완견을 돌볼 건가요? 우리가 멀리 가 있는 동안 네, 여행을 가나 보네요. 아니면 출장을 가나 보네요. Who's going to 돌본다? Take care of 나왔죠? 뭘요? The pet 애완견을요. While we are away 우리가 멀리 가 있는 동안. 자, 여기서 돌본다라는 표현은 take care of 돌본다라는 표현이죠.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씹어 가볼까요? take은 가진다는 뜻이고요. care 관심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가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돌본다. 우리 강아지를 관심을 가져보면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겠죠? 관심을 가져보면은 네, 배고프고 고픈 것 같으면 밥을 주고 아니면 놀아주고 산책시켜주고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돌본다라는 느낌을 가져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the pet은 그냥 애완 동물이죠. 그런데 대부분 뭐 개가 흔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 문장에서는 서로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dog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쓸 때는 the pet dog 쓰는 게 애완견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while 자, 뭐 하는 동안인데요. 자, 영어는 위치 언어죠. 위치가 정해져 있죠. whil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위치를 정해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we가 주어고 are이 동사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네, 위치에 따라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고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가 있는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while we are away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놀러 가 있거나 아니 출장 가 있거나 뭐 휴가 가 있거나 뭐 그럴 때를 쓰는 말 while away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장 완성이 됐죠. Who's going to take care of the pet while you're away? 하나씩 보실게요. 자, 누가 할래요? Who's going to? Who's going to? 누가 돌볼 거니? Who's going to take care of? Who's going to take care of? 저 애완견을요. Who's going to take care of the pet? Who's going to take care of the pet? 점점 늘어갑니다.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우리가 멀리 가 있는 동안 while 주동이 나옵니다. While we are away. 우리가 멀리 가 있는 동안 문장 완성이 됐네요. 한번 해볼까요? 자, Who's going to take care of the pet while we are away? 자,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볼게요. 누가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갈 거니? 자, 우리가 보통 pick up이라는 말을 쓰죠. 나올 겁니다. Who's going to pick up the kids from school today? pick up이라는 말인데, 자, 데리러 간다. 이게 참 우리말로 옮기기가 조금 애매해요. 무슨 말이냐면, pickup이라는 말은 그냥 이 픽은 이렇게 잡는다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픽하는 거죠. 이게 바로 픽이고, up이 들어갔으니까 위로 올리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인 거죠. pickup이.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데리러 간다 할 때는 보통 우리는 차를 타고 가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애를 길가에 서 있는 애를 이렇게 픽해서 올려서 차 안에 집어 넣잖아요. 그래서 pickup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who's going to pick up the kids from school today? 자, 여기서 요 두 개를 먼저 볼게요. 순서 from school 이런 말 나오고 그 다음에 today 오늘이라는 말인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오늘을 앞에다가 던져놨죠. 근데 영어는 보통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가장 마지막에 써주는 게 보통이에요. 물론 처음에도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보통은 마지막에. 왜 그럴까요? 영어 이렇게 어순이 점점 확대가 되죠. 확대가 되죠. 여기에 여기에 있으면 점점 확대가 되면 가장 마지막은 하늘까지 포함하잖아요. 가장 큰 범위가. 그래서 하늘을 봐야 낮인지 밤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써주는 게 보통입니다. 자, 연습을 해볼까요? Who's going to pick up? 자, 누가 할래요? Who's going to? Who's going to? 데려갈래요? Who's going to pick up? Who's going to pick up? 아이들을요? Who's going to pick up the kids?
Who's going to pick up the kids? 학교에서의 오늘이요? Who's going to pick up the kids from school today? 천천히 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씩 해볼까요? 마지막 다시 Who's going to pick up the kids from school today? 자, 입에 붙으면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누가 먼저 노래할래요? Who's going to sing first? Who's going to sing first? 누가 저녁 식사값 낼 거예요? Who's going to pay for dinner? Who's going to pay for dinner? 누가 경기 이길까요? Who's going to win the game? Who's going to win the game? 누가 이 프로젝트를 도와줄 건가요? 자, 내 프로젝트죠. Who's going to help me with this project? Who's going to help me with this project? 어지러웠네요. 누가 치울 거니? Who's going to clean up this mess? Who's going to clean up this mess? 네, 하나가 더 있네요. Who's going to clean up this mess? 7번째, 누가 사무실에 있는 고장난 프린터를 고칠 거지? Who's going to fix the broken printer in the office? Who's going to fix the broken printer in the office? 자, 애완견을 누가 돌볼 거니? Who's going to take care of the pet while you're away? Who's going to take care of the pet while you're away? 마지막이요. 누가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갈 거니? Who's going to pick up the kids from school today? Who's going to pick up the kids from school today? 이렇게 간단하지만 바로바로 입으로 나올 수 있게 여러분 연습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중얼중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더 많이 연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